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와 유즈 이펙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에 대한 공식 문서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일단 경고문이 있어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퍼포먼스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고가 존재를 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건 유즈 이펙트의 어떤 버전인데, 브라우저가 화면을 재페인트 하기 이전에 호출이 되는 후기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어떤 모양을 보면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훅은 유즈 이펙트랑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셋업 함수가 콜백 함수로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가 옵셔널로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설명만 보고선 사실 해당 훅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즈 이펙트랑은 다르게 붙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 코드를 제가 그대로 코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타일은 조금 다른데 저희가 공식 문서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앱이라는 컴포넌트의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에 대한 어떤 정의랑 그 다음에 설명에서 간단히 작성을 해봤는데, 아까 공식 문서에서 봤었던 설명을 가지고 왔었고, 그 다음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유즈 이펙트의 함수의 시그니처와 동일합니다. 이 함수의 시그니처가 동일하다는 것은 두 훅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훅은 모든 돔이 변경된 이후에 동기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 동기적으로 호출이 되는 이유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 퍼포먼스를 해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나온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호출 순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볼 건데, 우선은 저희가 이전에 강의에서 배웠던 렌더 페이스와 커밋 페이스의 차이 에 대해서 그때 배웠었는데, 저희가 렌더 페이스에서는 리액트가 돔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어떤 리액트 내부적으로 비교 과정을 수행을 하고, 이 비교 과정이 끝난 이후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호출된 이후에 브라우저에다가 이제 비교가 끝난 리액트 가상 돔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가상 돔을 적용하는 시점이 바로 커밋 페이스라고 이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밋 페이스가 끝나야지만 유즈 이펙트가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유즈 이펙트보다 훨씬 더 먼저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각각의 이펙트 함수에 이렇게 콘솔을 찍어 봤습니다. 유즈 이펙트에는 이런 식으로 콘솔을 찍었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는 이렇게 이펙트 함수에 콘솔을 찍었어요. 그래서 앱 컴포넌트가 실제 렌더링이 됐을 때 어떤 순서로 호출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유즈 이펙트보다는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먼저 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행 순서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훨씬 더 빠르다, 유즈 이펙트보다 빠르다는 건 이해를 했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호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감이 잡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유즈 이펙트가 존재하는데 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아직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를 보면서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명칭이 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는 어떤 툴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예제 코드가 존재를 했는데, 저희도 그대로 코드를 가지고 와서 버튼 위드 툴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툴팁 내부에 보여줄 컨텐츠, 그리고 버튼 위드 툴팁을 사용하게 될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고, 이제 이 각각의 텍스트를 이렇게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툴팁 컨텐츠라고 하는 걸 프롭스로 받아서 이 리액트 엘리먼트를 이제 툴팁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툴팁 컨텐츠라고 하는 프롭스를 가지고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에 그대로 칠드런으로 넘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툴팁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컴포넌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버튼 위드 툴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하는 역할은 현재 여기에 하나의 상태가 존재하는데 타겟 렉트라고 하는 상태가 존재를 합니다. 이 타겟 렉트라고 하는 상태는 이 버튼 위드 툴팁의 마우스 포인터가 엔터 되었을 때, 이 엔터 되었을 때 호출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타겟 렉트라고 하는 상태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고, 이 타겟 렉트라고 하는 상태 값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주냐면, 현재 버튼 레프,
그러니까 현재 div 요소를 렌더링을 해서 이 각각의 버튼들에 대한 것들을 래프를 통해서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엘리먼트 get 바운딩 클라이언트 렉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뷰포트의 상대적인 사각형 위치를 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렉트 내부에 있는 실제 포지션 값에 대한 정보들을 상태로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마다 각각의 타겟 렉트에 대한 실제 포지션의 좌표 값들을 상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마우스 포인트가 나갔을 때는 타겟 렉트의 상태를 다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툴팁 컴포넌트에서 하는 역할은 툴팁을 렌더링을 할 건데, 툴팁을 어떤 식으로 렌더링을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툴팁 컴포넌트에서는 툴팁 하이트랑 그 다음에 세터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툴팁 하이트라고 하는 상태 값은 유즈 이펙트의 이 이펙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래프로 담아둔 이 툴팁, 실제 툴팁을 그릴 녀석이죠. 툴팁을 그릴 녀석의 ref.current를 가지고 이 돔 요소에 접근을 해서 get bounding client left, 아까 봤었던 메서드인데 이 녀석을 호출해서 현재 이 녀석의 하이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target left.top, 아까 저희가 업데이트 해줬던 상태 값에 탑 포지션을 가지고 툴팁의 높이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타겟 렉트의 탑 포지션에서 실제 툴팁의 높이만큼 빼줬기 때문에 툴팁 Y의 좌표, 저희가 원하는 툴팁 Y의 좌표를 상태가 변할 때마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타겟 렉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props의 값이 변경이 되면 컴포넌트는 이렇게 재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툴팁 Y의 업데이트된 값을 가지고 이렇게 툴팁을 그리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각각의 컴포넌트의 역할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이펙트 함수의 호출, 그리고 이게 화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보시면 인위적인 렌더링 딜레이를 만드는 걸 제가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이걸 추가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왜 차이가 크냐면 유즈 이펙트 함수를 사용했을 때 플리커 현상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빠르게 화면에 표시되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이게 실제로 툴팁이 깜빡거리는지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기는 합니다. 근데 성능이 안 좋은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용자들은 이 툴팁이 깜빡거리는 어떤 현상을 간헐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선 이렇게 동기적으로 렌더링의 딜레이를 만들어서 300ms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지연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이 하이트 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툴팁의 높이에 대한 위치 값이 변경이 되는 게 300ms 동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해 볼 때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타겟 렉트라고 하는 상태 값을 바꾸게 되면서 툴팁의 Y 포지션의 상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유즈 이펙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즈 이펙트의 문제점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브라우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유즈 이펙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 이 툴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브라우저에 반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을 바꿔서 현재의 이 툴팁의 위치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300ms 동안 지연이 되게 되면 과거의 포지션을 물고 이미 툴팁이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용자의 경험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툴팁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현재 빠르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위치 값을 가지고 렌더링이 되는 건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일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즈 이펙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훅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경우에는 브라우저에 페인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커밋페이스가 되기 이전에 이펙트 함수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펙트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에 이 플리커 현상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즈 이펙트 대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펙트 함수를 호출을 해줄 거고, 둘 다 동일한 로직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동작 방식은 커밋 페이스가 아닌 커밋 페이스 이전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어떤 변경된 DOM 요소를 반영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이펙트 함수가 동기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화면에는 이 녀석이 300ms 동안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사용자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없고, 300ms가 지난 이후에 이 현재 툴팁이 변경되는 요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차이점은 둘이 실행 시점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 같은 경우는 동기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특수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호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퍼포먼스를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이펙트 함수가 실행되는 이 호출 시점이 동기적으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레이아웃을 저희가 핸들링 해야 될 때, 레이아웃을 핸들링 해야 될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훅이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퍼포먼스를 해치지 않고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만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훅을 사용을 해야 되고, 유즈 이펙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과거에 제가 유즈 이펙트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할 때, 유즈 이펙트를 들어가 보면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를 할 때 보통 이 유즈 이펙트라고 하는 리액트 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네트워크 요청이나 이런 외부의 어떤 시스템과 동기화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와 유즈 이펙트의 각각의 사용 목적과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유즈 이펙트와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의 차이점 에 대해서 알아봤고, 각각의 훅들이 언제 호출이 되는지, 실행 시점에 대한 차이, 그리고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라고 하는 이 명칭이 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졌는지, 그리고 이 유즈 레이아웃 이펙트가 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녀석을 사용할 때는 퍼포먼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봤고, 이제 전체적으로 리액트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코드를 직접 살펴보면서 실제 실험을 통해 각각의 이펙트 훅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